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엉뚱한 사람을 박 시장의 고소인으로 모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온라인 공간에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추정 인물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해당 사안과 무관한 직원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프로그램 등에서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여성의 사진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과거 서울시의 한 행사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사진들이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인권 담당관에 고 박 시장 고소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고소건과는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해당 비서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퍼뜨리거나 관련 내용을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관광업계를 사면 초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갈 수 있는 곳 중 제일 먼 곳이 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과 달리 제주 여행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인기 관광지보다는 오름, 휴양림 등 생태 관광지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T가 올해 제주도 주요 관광지와 방문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생태 관광지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름, 휴양림 등 이른바 생태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월과 비교해 5월에는 수국으로 유명한 카멜리아힐, 롯데 스카이힐 CC 일대, 수백 개의 기암괴석이 있는 오백나한, 제주 돌문화공원 및 에코랜드, 제주 항목유적지 등지가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6월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연못인 혼인지, 화준 곶자왈 생태 탐방 숲길, 한라 생태숲 및 제주 마방목지 일대, 엉또폭포, 비치미 오름 순으로 전월 대비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여행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주 여행객의 연령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 중 20대는 전월 대비 42.52%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2월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9.28%, 전년 동기 대비 25.35%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회복하기 시작해 5월에는 전월 대비 20% 정도 회복됐습니다. 구글이 게임 외의 앱들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앱 매출에 수수료를 걷어들인다는 거죠. 전자신문은 구글이 하반기부터 게임 외 앱의 인앱 결제 시스템 구글 빌링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앱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일부 업체에 알렸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 이용자에게는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서는 웹 결제가 대안인데요. 웹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앱에 로그인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요. 넷플릭스는 웹에서만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거죠. 이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경우 플랫폼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앱을 등록시켜주지 않거나 퇴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 사안을 점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은 중국발 앱이라는 이유로 보안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서울신문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보안 위협을 이유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지우라고 지시했다가 실수였다며 이를 번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은 중국 정보기술 업체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마존의 회사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반드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한 직원들만 모바일 기기를 통해 회사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마존은 직원들이 노트북 인터넷 브라우저로 틱톡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 보도 이후 이메일이 실수로 직원들에게 보내졌다고 해명했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틱톡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움직임은 미 정부가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다각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틱톡의 아동 사생활 보호 합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용자 보안이 최고의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망가, 즉 일본의 만화는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망가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죠. 한국경제는 한국의 디지털 기반 만화 플랫폼인 K-웹툰이 만화왕국 일본 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앞세운 네이버의 라인망가와 카카오의 피코마, NHN의 코미코 등 K-웹툰 플랫폼의 지난달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점유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한 만화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웹툰 나 혼자 레벨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달라는 청원에 8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고 하죠.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 6월 K-웹툰 플랫폼이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매출 기준 70%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이버의 라인망가가 38%, 카카오의 피코마가 28%, NHN의 코미코가 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한국 K-웹툰 플랫폼들이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장을 선점한 라인망가를 피코마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피코마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만화 분야 일간 매출 1위에 오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성공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웹툰 나 혼자 레벨업은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독고 68억 원, 보스인스쿨 33억 원도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한다고 발표해 크게 주목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영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데일리 동방은 제주항공 2대 주주인 제주도가 이스타 항공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와 이스타 항공의 재무 위험에 이어 주요 주주의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과 극적인 인수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제주도는 이스타 항공 인수로 제주항공에 재무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봐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지분 7.75%를 보유해 AK홀딩스에 이은 2대 주주이죠. 제주도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로 인해 동반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추진하는 1,585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4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수합병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사를 중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제주항공 주요 주주까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을 감안하면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